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와 탐구 영역 순으로 오후 4시 32분까지 진행되고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0분에 마칩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영하권 추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1.6도의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6도로 떨어졌고 대관령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5.1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일의 의원을 가두라고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하자 불법적인 처리 절차에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한다며 한국에 연장을 거듭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반대한다며 지소미아 갱신을 선호한다고 밝혀서 오늘과 내일 잇단 한미 군사회담에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홍콩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실탄 발사에 맞서 시위대도 활과 창으로 무장하는 등 양상이 극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홍콩 관련 법안이 가결될 경우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료 실험 중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연구소에선 앞서 지난해 4월과 6월 화재 사고가 있었고 인접한 방산업체인 한화공장에서도 2건의 사고가 나 8명이 숨지는 등 잇단 방산시설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시험 잘 보세요.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선배님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선배님들 내일 하루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할수 있다는 걸. 네, 이제 40분쯤부터 대학 수학력 시험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대부분 수험생은 입시를 마치고 차분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시험장 앞 분위기는 어떤지 서울 용산고등학교 시험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죠. 네, 지금 시간은 8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완료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미 입시를 마쳤고 이제 막 도착한 수험생들은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빠른 걸음으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영하의 날씨에도 자리를 지켜준 후배들은 끝까지 선배들을 향해 힘차게 응원 구호를 외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험생만큼 고생하셨을 분이 바로 학부모님들인데요. 자녀가 시험장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이곳 시험장 앞에 남아 시험을 잘 치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답안지 배부 시간인 8시 25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하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시험장 도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125개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관이 배치됐고 경찰 오토바이도 40대가 투입돼 혹시 모를 지각 수험생 후송 작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 및 탐구 영역 순으로 오후 4시 32분까지 진행됩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을 치른 뒤 이곳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수능 한파에도 자리를 지켜준 후배 그리고 부모님들의 바람만큼 전국의 수험생분들 모두가 시험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부산중앙여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 시간이 임박해 오면서 지금 뒤로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부산도 평소보다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도 수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기온이 영상 6도 정도인데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제법 불고 있어서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 기온은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입실 종료 시각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있는 후배들은 학교 선배를 발견할 때마다 화이팅을 외치며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모두 59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부산 지역 응시생은 3901명으로 지난해보다 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수험생이 제 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대책들이 부산에서도 마련됐습니다. 공공기관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졌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더 줄었습니다. 부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진행 중인 버스 전용 차로 공사도 오늘 하루 동안은 중단되고 도시철도는 지상 구간을 지날 때 평소보다 느린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 소음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주변이 다소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도 높게 진행 중이고 차량 진입과 출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해서는 수송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 외에도 교통관리와 수험생 수송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제 시험장 입실 시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로 정체 등으로 제 시간에 도착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중앙여고 앞에서 YTN 최상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학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꿈은 이뤄질 것이라며 편안하게 잘 치러내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힘들었지 수고했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나무는 크게 자라기까지 따뜻한 햇빛을 받아야 하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숱한 비바람을 견뎌야 한다면서 결과에 대해 걱정 말고 하던 대로 해주길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직장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증시와 은행 등 금융기관도 10시에 문을 엽니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시를 위해서 시험장 200m 전방에선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은 물론 주차도 전면 금지됩니다. 수능일인 오늘 또 입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권혜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험생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얼마나 춥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2도까지 떨어졌고요.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에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철원이 영하 3.3도, 파주 영하 3.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시작되는 오전 9시 무렵 서울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2에서 3도 선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입실이 끝나고 시험 시작까지 30여 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오늘을 위해서 많이 긴장하실 텐데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서 직접 수사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4곳 가운데 2곳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부서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주말 조사보다는 평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오늘이나 내일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차명 투자와 입시비리 의혹 등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요 혐의에 연루됐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지켜보면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8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 59명은 당시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막아선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가두라고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상히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단체 행동을 나선 건 애초 바른미래당의 사보임과 법안 처리 절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검찰에 출석한 거라면서 다른 의원들의 경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만큼 기소 여부나 시점은 이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한국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검찰이 일부 의원들을 재판에 넘길 거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회의를 제외한 일정을 취소한 채 두문불출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국회를 떠났습니다.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황교안 대표에 이어 한국당에서는 두 번째,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전 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수사 대상인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만 출석 요구서가 온다면 직접 조사를 받으러 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개별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하지만 일단 당의 방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과 맞부딪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입의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먼저 기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검찰 조사가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물론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은 애써 담담하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로 꼽히는 전략지역에 출마할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처음 발표하는 총선 투입 인사로 당 취약 지역의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재를 긴급 수혈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진 전 차관은 고향인 경기 이천에, 김학민 교수는 충남 홍선 예산, 황인성 전 수석은 경남 사천 남해 하동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데 세 곳 모두 민주당 계열 당선자가 없었던 전통적인 험지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엔 국민의 걱정을 풀어줘야 할 정치가
개혁은 이번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바람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 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한 노력과 고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등은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공고한 바 있지만 우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좀 더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기 검찰개혁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관예우의 폐단을 막고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의 기준을 각 검찰청별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발맞추어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 강화 권고 역시 이미 1기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용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역시 국민의 요구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입니다. 오늘 당정회의는 그동안 추진된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당내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강조했고 또 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도 거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 뒤에 이어진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미국 전역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첫 증인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한 여러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비공개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테일러 대사 대행과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 첫 증인으로 나서면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테일러 대사 대행은 팀 모리슨 NSC 유럽 러시아 담당 고문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웠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바뀐다면 사임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조사에 관여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압박에 동참하지 않은 마리 요바노비치 전 대사에 대해 비방전을 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I became increasingly aware of an effort by Rudy Giuliani and others, including his associates Lev Parnas and Igor Fruman, to run a campaign to smear Ambassador Yovanovitch and other officials at the U.S. Embassy in Kyiv. 공개 청문회를 주관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의회는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f President Trump did either, whether such an abuse of his power is compatible with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The matter is as simple and as terrible as that. 또 공화당 측이 요구해온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와 관련해서는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정보위 간사인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은 공개 청문회에 대해 주의 깊게 조직된 미디어 비방 캠페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이름에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이에 대응하는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북미 관계의 운명이 파탄 위기에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강행하는 데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제압하기 위한 응전태세를 취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서 한국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서울로 이동하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외교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open to all those things that empower and enable our diplomats to sit down with the North Koreans alongside with our South Korean partners and move the ball forward to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issues that we put on the table. 에스퍼 장관은 군사훈련의 어떤 변화도 전투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에 올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You know, we take them very seriously, we watch them very closely, but we're also not going to overreact and do something that, for example, could close the door to diplomacy.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긴장의 역사를 감안할 때 외교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 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방한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둔 데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또 한미 연합훈련 등의 현안이 쌓여 있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변함이 없는 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방위비 분담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직전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실효하면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어제 도쿄에서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에 응하도록 한국 측에 거듭 촉구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가 실효되면 한일과 한미, 미일 관계에 쐐기를 받고 싶어하는 중국과 북한의 생각에 급소가 돼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실하게 지소미아를 갱신하는 일이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를 실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측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다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보도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은 조약에 의해 금지된 미사일도 대폭 증강해 왔다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효과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고 김복동,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3분과 소송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재판에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특히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로켓 추진체 연료 실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굉음이 난 건 오후 4시 15분쯤 로켓 연료 실험을 하던 구동 실험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있던 5명 가운데 30대 선임연구원이 숨졌고 다른 4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 외부 업체 직원 1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사고 당시 실험실에선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소 실험이 아니라 연료가 설계된 대로 들어가는지 보기 위한 유량 계측 실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기술적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폭발 뒤 실험실에 난 불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자체 소방대가 껐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연구소 진입이 통제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 소방본부와 경찰, 국방부가 폭발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국방과학연구소에선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인접한 방산업체인 한화공장에서도 9개월 새 2건의 사고로 8명이 숨지는 등 잦은 무기 제조 시설 폭발 사고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범정부 수습지원단은 남은 실종자 3명이 바다 중간층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쌍끌이 어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잠수 인력 20명이 오늘 저녁 8시쯤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서 내일 새벽 4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헬기 블랙박스는 실종자 수색에 방해되지 않는 최소한 수준에서 인양하기로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고 임경빈 군의 헬기 이송이 무산되는 등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을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당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말 위독한 상태에서 구조된 고 임경빈 군이 헬기로 이송되지 않고 함정을 전전하다 숨진 데다 오히려 해경청장 등의 헬기를 이용하는 등 구조 과정에 부실이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무죄라며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30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하고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30년 전의 일이 진실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 찬다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정당한 걸 제 무죄를 밝혀주시니.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맨손이 아닌 범인에게 목이 졸렸는데 이춘재 증언이 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감식 결과를 알면서도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맨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춘재의 자백에는 장갑 등 아니면 헝겊 같은 걸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모 씨의 자백에는 그런 장갑이란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경찰이 윤 씨를 불법 체포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자백 자체가 수사기관의 범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재심 사유가 명백하다는 주장입니다. 쪼그려뜨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시켰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윤 씨 측은 과거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며 잘못된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심에서 윤 씨 측은 이춘재는 물론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재판 과정에서 30년간 묻혔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름을 개명 후의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최 씨가 93개 언론사에 자신의 이름을 더는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내용 증명에서 언론사들이 자신의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이런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실탄 발포에 맞서서 시위대도 활과 창 등으로 무장하면서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홍콩 관련 법안이 조만간 가결될 경우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한때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학생들과 충돌했던 탓에 홍콩의 한 대학 캠퍼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시위대들이 진압 경찰과의 충돌에 대비해 투석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죽봉은 물론 활과 투창 등 신무기까지 등장해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而家當我哋撤退嘅時候，我哋可以用火魔殺，即係汽油彈或者係一啲點咗火嘅弓箭啊，射落去炮仗度等佢起火。我哋增加我哋同班警察嘅距離啦，然之後令到我哋可以更加安全。 경찰은 대학 내에서 위험 수준에 달한 시위대의 시위용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ffensive weapons like electric saws, bows, and arrows were used by rioters to target police officers. Rioters' violence reached a very dangerous and even deadly level. 홍콩 경찰은 지난 12일 하루에 사용한 최루탄은 1,500발이 넘었으며 14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홍콩 관련 법안이 가결될 경우 대응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也将严重损害美国自身的利益。对于美方错误做法，中方必将采取有力的措施，坚决予以反。 홍콩 민주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가결되면 홍콩 억압에 관련된 중국 당국자에 대한 제재 발동도 가능해집니다. 무역 전쟁의 높은 파고를 넘고 있는 미중 사이에 미 상원의 홍콩 민주화 지원 법안 추진이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석연찮은 초청자 선정으로 문제가 됐던 일본 정부 주최 벚꽃놀이를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여한 바 없다는 아베 총리 주장과 달리 아베 총리 사무실이 초청자 선정에 관여한 내용이 담긴 문서까지 나오면서 정권을 흔드는 벚꽃 스캔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치인과 각 분야 공로자 그리고 외국 사절 등 특별히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한 지난 4월 일본 정부 주최 벚꽃놀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유명 연예인도 여럿 초청된 이 2시간짜리 행사에
세금이 무려 5억 8천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おかげさまで本年も賑やかに盛大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 자리에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주민들이 무더기로 초청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今年の前夜祭の参加者は約850人。翌朝貸し切りバス17台で新宿御苑に移動。 혈세가 들어간 정부 행사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한 게 드러나면서 처지가 곤궁해진 아베 총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둘러댄 거짓말도 들통났습니다. 招待者の取りまとめ等には関与していないわけであります。 지역 주민 초청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지역에 발송된 문서에는 관여한 정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물론 벚꽃놀이 참석을 위해 야마구치에서 도쿄로 이동할 때 드는 버스비까지 꼼꼼하게 담겼습니다. 実際には関与してい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招待された動向を含めて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るために従来から回答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참석자를 선별해 초청장을 발송한 정부 부처는 초청자 명단과 초청 이유를 담은 관련 서류를 전부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 이외에도 하기우다 문부과학상 등 측근 인사들 역시 지역구 주민들을 벚꽃놀이에 초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석연찮은 벚꽃놀이는 정권을 뒤흔드는 벚꽃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32센트 0.6% 상승한 57달러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지 시각 13일 상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해 기본적인 경기 전망은 우호적이라면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경기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Three, two, one. 네, 아직 가을인데 벌써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겨울 추비에 잘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배추와 무가 남아있는 밭. 긴 부직포를 넓게 펴서 배추와 무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주면 땅의 온도를 2도 정도 올릴 수 있어 배추와 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파 같은 것이 또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한파가 예보될 때는 미리 막듣기 해서 가지고 마지막까지 생육 관리 잘 해주시면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도 월동 준비에 분주합니다. 볏짚을 복숭아나 배나무에 둘러주면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나무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흰 페인트를 바르면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를 나무가 덜 느껴가지고 온도차를 줄여가지고 밤에 냉해를 덜 있게 하기 위해서 칠합니다. 시설 재배 농가는 미리 난방기의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영하 4도 이하면 송아지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옷을 입히거나 보온등을 켜는 등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1년 내내 쓰지 않던 난방기는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사전 점검을 잘 해주시고 무, 배추, 과수, 축산 등도 냉해 관리를 잘 해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함께 겨울철에 몇 차례의 강추위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사냥을 백두대간 전체에서 뛰놀게 하겠다는 보건사업의 첫 번째 목표가 이뤄졌습니다. 핵심 요충지인 월악산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사냥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꼭대기 바위 덩어리에 달이 걸려 이름 붙은 월악산입니다. 유난히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많은 산.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절벽이 사냥의 놀이터입니다. 언젠가부터 백두대간에서 씨가 말라버린 사냥의 보건지로 월악산이 뽑힌 이유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두 22마리가 월악산에 방사됐습니다. 그 결과 10여 년 만에 스스로 무리를 지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무인센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냥 개체수 조사 결과 자체 생존이 가능한 100마리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월악산 사냥이 40km를 달려 속리산에 나타나는가 하면 소백산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서식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어 향후 사냥 복원의 핵심 메타 개체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 200만 년 전과 거의 같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사냥. 공원공단은 백두대간 전체에서 사냥이 살 수 있도록 주변 태백산과 소백산 등으로 방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레바논과 월드컵 지역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축구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 뒤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벤투 감독은 레바논이 좋은 경기력을 갖춰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지만 이기는 것이 목표라며 승리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베이루트에서 치러진 레바논과의 역대 전적에서 1승 2무 1패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으며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지난 1993년 이후 26년 만에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료 관람을 실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학생증이나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과 덕수궁관 그리고 서울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 무료 관람은 수능일인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MC 겸 가수 배철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정책 대화의 진행자로 나섭니다. 배 씨는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 진행자로 나서고 MBC 박연경, 허이로 아나운서가 보조 진행을 맡습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입니다. 어제 전태일 열사의 49주기를 맞아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존중 사회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 주변에서 촛불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전태일이 죽은 뒤 반세기가 흘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직원들을 다치게 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용균법이 제정됐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비판했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사고 수습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완도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어제 새벽 1시 25분쯤 목포시 부흥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지 않고 수백 미터를 더 달려 차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네, 2020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네, 문제 출제 경향이 발표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4만 8,734명입니다.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8시 40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40분에 끝나겠습니다. 다만 708명의 시험 편의 제공자 중에서 올해는 5교시에 응시한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5교시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8시 20분이 최종 시험 종료 시각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신청 접수 및 이신청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신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 오늘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이어서 19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11월 25일 오후 5시에 정답 확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4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 시험은 오후 8시 20분에 최종 종료됩니다. 오늘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고 지금 이 시각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을 치를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어려움과 그 노력에 따뜻한 격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출제위원, 검토위원, 인쇄위원,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제가 미처 나열하지 못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해 주신 전국의 약 7만여 명의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출제위원장이신 서울대학교 신봉섭 교수님과 검토위원장님이신 춘천교육대학교 노경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위원장님 신봉섭 교수님이시고요. 검토위원장님이신 춘천교대 노경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출제위원장님이신 신봉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신봉섭입니다. 먼저 현재 전국의 시험장에서 시험에 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들을 성심으로 살펴오신 학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단이 설정한 출제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원칙, 그리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의 하에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교육 과정에서 늘 다루는 그러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를 달리하거나 문항에 대한 발상을 새롭게 하거나 내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역별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국어와 영어 영역의 경우는 정해진 출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였고, 나머지 영역들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그리고 평이하게 출제함으로써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고 학습자의 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항의 전반적인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문항은 학습된 지식을 측정하기보다 수능의 기본 취지에 맞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리 능력 또는 분석 능력 또는 탐구 능력과 같은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또는 문항의 난이도 또는 문항을 푸는 데 필요한 사고 수준과 소요 시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반적인 출제 기조와 수준의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를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였고, 또한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 그리고 그 이후의 학습 준비 정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BS 연계 70%라는 것은 오래전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미 지난 7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세부 계획을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수능에서도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연계 대상이 되는 교재는 EBS 모든 교재가 연계 대상이 아니라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입니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 과목별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문 연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의 파악과 세부 정보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소속 언론사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연합뉴스 이재영입니다. 그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에 31번 문제 그 정답률 예측을 실패했다고 평가원이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뭐 그냥 원론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연속해서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국어 영역에서 그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한테는 되게 쉽고 그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한테는 매우 어려운 문항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을 혹시 좀 예방하기 위해 뭐 출제 과정에서 고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 이것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던 관계로 이번 출제위원단에서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두 번에 걸쳐서 출제를 하는 가운데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죠.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배경 지식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능 출제위원진과 검토진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과서 등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그 유불리를 느끼지 않을 만한 그러한 소재나 제재를 중심으로 한 지문을 찾아서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수능에서도 그런 유불리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앞에 질문과 비슷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이제 수능에 너무 고난도 부분이 있으면서 영어요? 이거 지난번에 수능에 너무 이제 국어 등에서 고난도 문제 때문에 당시에 이제 평가원장님께서도 뭐 이제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뭐 또 전문가들도 지적이가 당시 이제 검토진 부분에 너무 현직 교사들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이 검토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검토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는 모의평가 때부터 검토위원 그 입소일을 하루 앞당겨서 검토위원 워크숍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검토위원들의 정답률 예측력을 제고해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수능 1교시가 시작이 됐고요. 출제위원장이 직접 출제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고교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력 측정의 기본 방향을 맞췄다고 설명을 했고 또 고교 정상화 위해 핵심적 기본적 내용을 출제했고 또 과거에 이미 출제했던 문항도 조금 수정해서 출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과목별 출제 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국어와 영어 영역에서는 정해진 출제 범위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 등을 활용했다고 했고요. 나머지 영역도 개별 교과 과정에 맞춰서 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모든 수험생이 쳐야 하는 한국사의 경우에는 우리 역사의 기본 소양을 측정할 목적으로 했다면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능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